한참을 지나는데 그 친구가 역시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사실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친구들이 아주 잘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독서, 글쓰기 능력을 좀 끌어올리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고 시청해주세요. 독서, 글짓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힘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문해력. 문해력은 무엇일까요? 글자를 읽는다? 그냥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과제 있잖아. 가장 큰 과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것. 한글 떼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떼기를 뛰어넘어서 글이라는 거를요. 그저 글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숨겨진 그 의미를 찾아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글자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해석하는 능력. 글자를 읽는 건 아주 잘합니다. 우리 선행까지 달리잖아요. 왜 부모님들이. 예,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 다 떼고 보내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온갖 힘을 다 쏟으면서 한글 떼기 완료를 하고 학교에 보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의 과정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글자 읽는 것까지는 다 잘 하는데 친구들이 글을 읽고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해석 능력, 추론 능력, 요약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체가 바라보는, 그 전체가 말해주는 그 문단들이 왜 모여 있는지, 그 전체가 말해주는 그 주제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 표면적인 의미들, 사실적으로 무언가를 제시해주는 그 표면적인 의미에 정답을 맞추는 거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해석을 할 줄 모르고 추론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요약을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한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 문단 안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의미 파악이 힘든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친구들이 아주 잘 찾아요. 책을 읽거나 어떤 신문 기사를 읽거나 지문을 읽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물음을 주죠. 어쩌고 저쩌고는 누구인가? 어쩌고 저쩌고 장소는 어디인가? 이렇게 그냥 사실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그것들에 대한 물음은 잘 찾아내죠.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문제풀이에 길들여진 친구들, 그냥 기초적인 사실적인 것을 묻는 그런 문제에 익숙해진 친구들. 그런데 문제는 해석을 하지 못하고 분석을 하지 못하고 추론을 하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요즘 요아정이 인기라고 하는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것의 줄임말인데, 요아정의 인기 요인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정답을 잘 찾아내요. 왜? 요아정의 인기 요인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글자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런데 다르게 이 내용이 다른 식으로 지문 안에 나와 있어요. 인기 요인은 이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직접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 이를테면은 사람들에게 왜 요아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요즘에 SNS의 인기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올리는데 요아정이 제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문에. 그러면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기 요인은 무엇이다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인기 요인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기 요인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글자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인기를 끌고 있을까? 그 문장 자체에서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줄에 이제 요즘 SNS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인기 요인을 찾아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구누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즘에 웰빙 트렌드가 반영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지문 안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하정의 인기 요인이 요즘 웰빙 트렌드와도 관련이 있구나. 그럼 뭐가 웰빙 트렌드와 관련이 있지? 또 그거를 또 찾아내야 돼요. 이것들을 또 분석하고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 능력, 추론 능력, 분석 능력, 요하양 능력이 친구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이 그냥 단기간에 키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자꾸 읽어야 되고요. 읽는 힘을 키워야 되고요. 그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꾸준한 노력이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글자 그대로를 읽기에 바쁜데 글자 그대로 그 자체만을 읽어 나갈 뿐인데 그래 자꾸 읽어야 읽는 힘을 키울 수 있어. 자 계속 읽자 해서 읽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을 내밀고 그런다고 문해력이 키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좋다고 해서 그냥 책 많이 읽으면 되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정답이긴 합니다. 정답이긴 한데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글자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계속 읽어 나간다? 답이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항상 물음을 달고서 생각하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물음을 품으면서 물음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읽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책 읽기에 힘을 길러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한다? 그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왜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다 해서 근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권장 도서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이 권장 도서, 청소년 권장 도서가 있을 텐데 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그 수준의 책들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권장 도서가 있다는 말은 그 수준의 책까지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힘을 갖춰야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책이 어려워? 그러면 좀 낮은 수준의 책을 읽까? 그게 아니라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에게.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독서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다. 왜? 의미 파악을 하는 방법, 글을 읽으면서 요약해 나가는 방법, 추론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면서 그러면서 독서가 자연스럽게 그냥 글자 읽기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좋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독서래. 지금 이 시기 독서만 하면 돼. 독서만 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독서 많이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은 독서에 나가는 힘을 길러줘라. 이걸 학습적으로라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어 교과서를 꺼내서 국어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글쓰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글쓰기를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책도 권하면서 책으로 유도도 하고 그런 방법을 해 나가는 걸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글쓰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줄 쓰기, 세 줄 쓰기 그런 글쓰기가 아니고요. 문단이 들어있는 글쓰기 있잖아요. 주제가 들어있는 한 편의 주제가 들어있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단들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각각의 문단들을 구성해요.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단이 들어가게 되는지, 왜 이 문단이 들어가고 왜 3문단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스스로 짜봐야 돼요. 자기가 어떤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글을 쓰는데 각각의 문단을 구성해 봐야 돼요. 그렇게 조직화해 나가면서
글을 써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들을 담고서 단어도 선택하고 글을 써보고 이거를 또 배치시켜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글을 써 나가보면은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아, 나도 그렇게 써봤기 때문에 글쓴 이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 단어가 가진 상징성, 그 글이 가진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간다는 거예요. 논리력 또한 키울 수 있고요. 추론 능력, 분석 능력 또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약도 어떻게 요약을 해 나갈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정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추론 능력, 이해 능력,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대화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의 대화일 수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의 대화일 수도 있고 뭐 학원에서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친절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생들이니까 친절하게 막 알려준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세세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세세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직접적인 언어 뭔가를 해 이것은 이것이야 이렇게 설명했을 때만 알아듣는 거예요. 친절한 언어 그리고 지시의 언어를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게 좋다.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해. 숙제 몇 페이지부터 몇 쪽까지 풀어. 그 언어에만 길들여진 거예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한 그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하면 그 몇 쪽부터 몇 쪽까지면 딱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가진 친구는 너무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하면은 이제 안 된 부분들을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그 전에 거를 좀 바라봐야 돼. 그러면 그 전 단계도 다시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혹은 내가 틀렸다? 그럼 그 틀린 부분까지도 왜 틀렸지? 그 부분까지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딱 그 문제집에 그것만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또 꺼내는 거죠. 교과서를 또 꺼내서 그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딱 그 문제집만 푸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엄마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 그럼 그 페이지 수만 딱 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관도 그냥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가 아니라 오늘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 부분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아이가 쉬우면은 쭉쭉쭉쭉 해 나가고 이게 좀 잘 안 풀릴 때 하면은 왜 안 풀린지에 대한 고민도 해 나가면서 교과서를 꺼내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의 사례도 한번 들어주면은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친구들은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5번 문제 풀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줬을 때만 5번 문제 푸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4번 문제를 풀었어요. 4번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자, 4번 문제 잘했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봐. 그 다음 문제 풀어봐의 의미가 뭐예요? 5번 문제 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 풀어봐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옆에 친구들이 뭔가를 쓰고 있어요. 뭐지? 선생님이 아직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거 뭐지? 선생님 5번 문제 풀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풀어. 그 맥락의 의미, 지금 4번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 다음 상황은 그 다음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의미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적으로 5번 문제 풀어 해야만 아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4번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3번 문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 그리고 4번 문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잘 살펴보고 나의 주장을 선택해서 정리하면 되겠어.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5번 문제 풀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5번 문제가 바로 3번의 주장과 4번의 주장 중 나의 생각을 선택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생님은 다르게 표현한 거죠. 친구들에게 다르게 전달한 거죠. 3번 문제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4번 문제의 주장과 근거를 잘 살펴보고 나는 어떤 주장을 할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해. 이게 5번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뭘 이야기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참을 지났는데 그 친구가 역시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5번 문제 푸는 건가요? 분명히 5번 문제를 풀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다른 식으로 전달을 했잖아요. 4번 문제 다 풀었으니까 자 계속해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 뭐 집중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흘려듣기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의미 파악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거. 수학 문제지. 수학에서 서술형 문제, 문제는 잘 푸는데 물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해력을 길러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시 언어로 이거 해, 이거 하고, 이런 단어보다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혹은 우리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5번 문제 풀어!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건네보고 그런 노력들을 펼쳐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가정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가정에서 그 소소한 대화에서부터 출발된다. 그게 결국은 문해력도 키워나갈 수 있고요. 독서, 글쓰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직접적인 내용 전달로 끝이 아니라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추론 능력, 이해 능력, 해석 능력, 요약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다 키워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표면적으로 전하는 그 의미만을 파악하고 그 깊은 의미의 뜻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귀찮은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왔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지시에 길들여졌었기 때문에 이거 해라면 이거 하면 끝. 생각을 안 해왔던 거죠. 나는 이걸 왜 해야 되지? 오늘 분수의 덧셈과 뺄셈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 오늘 2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2페이지부터 몇 줄까지 오늘은 이거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음에 있어서도 그냥 글자만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자가 가리키는 것. 여기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실적인 것에 대한 물음만 찾아낼 뿐 다른 깊이 있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추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응용 능력이 없잖아요. 생각을 잘 하지 않으니까. 생각의 힘이 부족하니까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초등학생인 친구들 무엇이 중요한 시대라고 했나요? 통합적인 사고 능력,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통합적 사고력, 응용력이 친구들에게 요구되는 우리 미래 시대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이다.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수업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 보이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해서 그냥 쭉쭉쭉쭉.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진도가 있잖아요. 그 수업 목표가 있잖아요. 그 진도를 달려야 되고 빨리빨리 해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쭉쭉쭉쭉. 그러면 그 친구는 나중에 이거 뭐지? 외우는 거죠. 달달달달 암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들이 얘기했죠. 그 문제 단어 그대로 해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응용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 스타일을 변형하는 거죠. 그 예시를 좀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어요? 응용력이 있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응용력이 없는 친구들을 어떻게 써요?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그 외운 단어들이 틀려요. 외운 문장들이 틀려요. 똑같은 문제 아니네. 문제 더 풀어야 되겠다.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에겐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용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문해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 문해력이라 함은 한글 읽기 능력이 아니다. 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초등 때 중요한 이유가요. 초등 때 제대로 잘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외우는 걸로 통하는 시기거든요. 왜냐면 그 양도 적고 외우면은 되기 때문에 시험 볼 때 범위가 있고 아직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달달달달 외우면은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등으로 넘어가면 왜 무너지게 되어 있나? 그런 친구들은 다 탈로가 나는 거예요. 외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내용도 더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기도 더 힘들어지거든요.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잘 체크를 하고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고, 무조건 그냥 친절하게 그래 그래가 아니라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따끔하게 이야기도 해야 하고요. 글자만 읽어내려가는 그 쉽게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도록, 어렵지만 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런 힘을 길러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글 읽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책 읽어라, 책을 내밀고 책을 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했더니만 책 읽는 게 좋아, 글 쓰는 게 좋아? 책 읽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읽는데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왜? 그냥 읽으면 안 되거든요. 의미 파악을 해야 되고, 글 쓰는 이의 의도 파악을 해야 되고, 뭘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문장은, 이 단어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한번 시작해 보셔라. 독서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쓰는 것. 중간중간 이제 책을 내미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쓰고. 그런데 그냥 세 줄, 네 줄 글쓰기 아니다. 주제가 들어있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문단 형식을 갖춘 그런 글쓰기로 이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글을 바라보는, 이 작가는, 이 글쓴이는 어떤 의도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거지, 크게 그 흐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참 어렵죠? 많은 노력, 꾸준함이 필요하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